다음 순서로 43쪽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시제일치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일치를 하는 것은 재래영문법에서 말하는 시제일치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시제일치가 아니고 시점일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시점일치와 선동작, 후동작을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이럴 경우 그 동작들이 발생 시점이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A번에 동작의 시점 일치와 불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두 동작이 시점이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은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동시에 같은 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와 같은 경우의 수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우의 수 하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죠. 그러면 괄호 1번에 동사의 형태도 같고 시점도 일치하는 경우, 여기에 동사의 형태를 하는 것은 동사 4종에서 말하는 현재형, 과거형,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을 보시게 되면 동사의 형태는 같지만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동사의 형태는 또 다르지만 시점은 일치하는 경우, 네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동사의 형태도 다르고 시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경우의 외문을 본다면 괄호 1번의 첫째 외문이 되겠어요. He likes coffee. 그는 커피를 좋아한다. But I like tea. 하지만 나는 tea를 좋아한다. 여기 likes와 like라고 하는 두 동작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입니다. 2번 외문 She came in. 그녀는 들어왔다. When we were sleeping. 우리들이 잠자고 있었을 때. 여기 came과 were는 동일한 과거 시점에서 같은 시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외문에서는 동일한 현재형으로서 시점도 일치하고 2번 외문에서는 같은 과거형으로서 발생 시점도 일치하며 3번의 외문에서는 The bus had started. 그 버스는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출발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도착했던 것이 과거죠. 그 시점에서 그 버스는 had,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star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선과거가 됩니다. 그 다음 괄호 2번의 첫째 외문을 보겠습니다. He got up at 6. 그는 6시에 일어났다. And started for school at 7. 그리고는 7시에 학교로 출발했다. got와 started는 동일한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발생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6시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7시에 학교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2번 외문 I wash my feet. 나는 발을 씻는다. Before I go to bed.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wash와 go는 동일한 현재형이지만 발생하는 순서가 다르죠.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3번의 첫째 외문 I met a crying girl. 나는 만났다. 울고 있는 소녀. 여기에 met라고 하는 과거형과 c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는 동사의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이죠.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니까. 만났을 그 당시에 울고 있었죠. 울 당시에 만났던 겁니다. 2번 외문 She waved her hand.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Smiling brightly. 환히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것도 과거고 환히 웃는 것도 동일한 과거 시점입니다. 그러나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과 현재 분사형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The boy watched the sheep running around. 그 소녀는 양떼를 지켰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watched와 running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44쪽에 4번의 첫째 외문이 되겠습니다. He looks for his lost watch. 그는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다. 찾는 것은 현재형이고 잃어버린 것은 과거 분사형으로서 과거 시점입니다. 동사의 형태도 다르고 동작의 발생 시점도 다르죠. 두 번째 외문 We saw a house. 우리는 집 하나를 보았죠. Deserted in the woods. 숲속에 버려진 집입니다.
그 집을 바라보는 것도 과거겠지만은 그보다 그 집이 버려진 것은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디저티드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so라고 하는 과거형보다도 선동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유형도 다르고 발생 시점도 다르죠. 세 번째 외문 He bought a car made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샀다. 샀는 것은 과거지만은 그보다도 made, 제작된 것은 선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외문 He went to the river yesterday. 그는 어제 그 강으로 갔다. And will go again. 그는 또다시 갈 것이다. 물론 went와 go는 유형도 다르고 발생 시점도 다릅니다. 이상과 같이 어떤 문장 속에 두 가지 이상의 동사가 나타날 때 그 동작들은 각각 어느 쪽이 먼저냐 나중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동작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전달되고 또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 영문법이 말해왔던 시제일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작의 발생 시점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의 형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시제일치라고 했다면 재래 영문법이 말했던 12가지 시제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달문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 했다면 피전달문의 시제도 과거 시제로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피전달문의 시제는 과거 진행 시제도 괜찮고 과거 완료 시제나 과거 완료 진행 시제도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일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한 가지 재래 영문법은 전달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일 때에 한해서만 언급했을 뿐 전달문의 시제가 진행 시제거나 완료 시제일 때 그리고 특히 미래 시제일 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동사 시제는 분명히 12가지라 해놔놓고서 그게 뭐란 말이겠습니까? 또한 재래 영문법은 불변의 진리, 습관적인 동작,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치의 외외다 해놔놓고서 불변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것, 습관적인 동작이라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것은 시제일치의 외외다 이렇게 또 해버린 겁니다. 모순의 연쇄반응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래 영문법의 시제일치와 화법 전환에 대한 복잡한 공식들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죠. 단 한마디도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의 본토박이 영어학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음 순서로 개정영문법 45쪽 관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